자, 짝 CDS 프리미엄. 자, 고항 프로보입니다. 자, 36페이지에요. 이거 선생님 복사해 줄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그냥 적어놨죠? 그쵸? CDS 프리미엄은 망할 위험을 대비해두는 보험료고요. 신용 위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못 갚을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위험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자, 가보자. 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CDS 프리미엄은 쌤 생각할 때. 왜냐면 이것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냐면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주식 장난 아니거든요. 그 이슈가. 그래서 시의성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시의성이 될 수 있어요. 선거. 그러니까 고일 같은 경우는 이번 3월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거나 자 아니면 뭐 주식 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쌤이 준 걸로 보세요. 쌤이 준 걸로. 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냥 빈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DS 프리미엄은 선생님은 이제 CRS고요. 얘는 이제 CDS. 최동선. 자,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 개념을 살펴보자. 그리고 전제 단락이 나오네요. 그렇죠? 결국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CDS 프리미엄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식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전제 단락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했나 봐. 채권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럼 개념이잖아.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목적이니까 체크했고요. 그리고 가격은 자, 어제 화제가 바뀌죠. 채권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채권의 발행자는 자, 뭐라고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 매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사람입니다. 매입은 사는 거고요. 매도는 파는 거야. 매입은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이를 다시 팔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데요.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자, 사유로 자,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위험이야. 그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못 갚을 위험이고요. 그죠? 자, 이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용 등급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자, 당연히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는 제도에서는 먼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자, 1번 선지.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3번 봅니다. 자,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마지막 개념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데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그러면 이건 지급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을 지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신용 위험은 작아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놨죠? 발행사의 지급 능력이 자, 떨어지면 신용 위험은 자,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자,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의 AAA, 가장 꼭대기는 AAA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AA. 그 다음은 뭐니? A. 됐죠? 여기서도 AAA 마이너스가 있고요. AAA 뭐예요? 가 있고 그다음에 AAA 플러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 채권에는 마이너스 채권에는 D라는 자,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집니다. 이외의 채권은요,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 그죠? 망할 위험이 있는 순서야. 그지? 자, 그래서 AA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BB가 여기서 가장 낮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가장 높은 건 AAA고요. 그치? 자, 등급 범주로 평가됩니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고요. 그 밑에 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신용 위험이 커지면 자, 뭐 돈 못 갚을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채권의 자, 가격이 자, 떨어진답니다. 그냥 이거 체크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자, 왜냐면 그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왜? 돈을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하겠지.
그럼 좀 더 싸게 주세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체크만 딱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CDS는 자,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자,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가 있고요.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여기서 보장이라는 것은 개념이죠.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서 보장 매도자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초자산 얘기가 나왔어요. 가령. 자, 하나씩 가야죠. 은행 갑. 자, 얘는 매입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야. 그치? 보장 매입자. 그 다음에 을은 발행한 놈이고. 오른쪽 제일 끝에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맞죠? 그럼 CDS 프리미엄이죠. 자, 병과 CD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누구랑 체결한다고?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의 관계를 체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보장 매도자인 거야.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디로 넘어가? 병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전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위에. 자, 요렇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갑니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그지? 신용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 매입자로 통해서 보장 매입자도 갑이잖아. 그지? 갑이 뭐예요?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그 손실을 누가 메꿔주는 거야? 저기 나와 있는 병이 메꿔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험료를 내. 이걸 뭐라? CDS 프리미엄. 그 보험료를. 자, 내는 건 보험료고요. 받는 건 보험금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 무슨 얘기야? 자, 망할 위험이 크면 보험료도 크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보험료도 크다. 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갑은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장 매도자가 누군데? 바로 병.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사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줄 거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만약 보장 매도자의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바로 누구? 병. 그 신용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장 매도자 병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큽니다. 보험료도 높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은 2번 나왔고요. 4번 갑니다. 어떻게 선지가 만들어졌는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거기 보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의 관계야. 그치? 그럼 요 얘기는 어디 있어? 세 번째 단락이지. 마지막 줄. 신용 위험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은 위험이 커지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겠죠. 다시. 위험이 신용 위험이 망할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는 신용 등급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높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낮아지겠지?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 자,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 원금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두 번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이거나 아니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그랬지. 그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잖아? 그럼 은행에서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잖아. 그럼 개인에게 신용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몇 점 만점이지? 1000점 만점인가? 999점 만점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900점이 넘으면 신용등급이 1등급입니다. 선생님은 대출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최근에 대출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대출할 은행 갔더니 그 은행 그 직원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높은 신용등급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거의 안 해서 신용등급이 그때 997인가 996인가 이렇게 가장 높다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에 꽤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대출 받을 때 높으면 위험하거든요. 왜요? 내가 갚을 돈이 많아지거든. 근데 금리가 낮으면 내가 갚을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 갚을 걸 3%만 갚아도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최저금리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빌리고, 못 갚고, 밀리고 이래버리면, 또 통장을 만들고 많이 해지하면, 신용등급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면, 진짜 힘들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아무것도 못해요. 신용불량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7년이 경과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한다고 했어. 해주죠.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7년 동안 여러분들 그거 거의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목숨만 부지해 나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신용불량이 되면,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7년을 산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7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간 갚을까? 못 갚아요. 언젠간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빚을 탕감해 주면서 신용불량을 풀어주면 이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나올 거고, 그럼 이 사람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 소득에서 어떤 세수를 이제 정부에서 거두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도 나오고, 모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취업도 못해요, 여러분들. 신용불량자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하죠. 그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나라에서 빚을 청산해 주느냐. 요거 되게 얕은 건데요. 요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나라에서 빚 청산, 이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7년 못 삽니다. 그래서 무조건 빌리고 7년 버티면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이 된 사람이 7년을 살아가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차피 얘는 돈 못 갚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목숨을 끊는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나라가 나서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걸 여러 가지 비판할 때, 잘 모르고 그냥 막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국민연금 이런 거 엄청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걔네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엄청 비판하거든요. 당연히 많이 받죠. 걔네는 많이 내는데.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잖아요. 국민연금 얼마 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4.5% 냅니다. 여러분 소득에 4.5% 내요. 그 나머지 4.5% 누가 내줘요? 회사에서 내줘요. 근데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군인들 18% 내요. 자기 월급에서 18%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18% 내면 돼요. 본인이 먼 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번에 투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투표. 부정선거 아니고 부실선거잖아요. 딱 봐도. 부실선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막 난리지 마. 물론 이제 정말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거기 잠실에서 막 시위하는 건 나는 응원. 왜냐면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응원. 그래서 나라에서도 헌법을 고쳐서라도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응원. 되게 멋있어. 근데 이제 그것을 틈타서 일부 이제 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이렇게 섞어 들어가서 그걸 자꾸 이제 퇴색화시키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막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거기 체육관을 아예 둘러싸가지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칼 없이 나갔죠. 칼 없이 외국에 이런 건 불법이죠. 그들이 막 수색하고 막 그랬지, 그지? 이런 건 불법. 근데 대학생들은, 의식 있는 대학생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정말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지. 자, 그래서 비판도 많이 알아야 비판할 수 있다. 뭐 어제 또 보니까 막 스토리 보니까 뭐 북한 이 얘기가 되게 많던데. 그래서 뭐 그 철책 막 북한들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뭐 무슨 우리나라도 모병제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막 진짜 애국 청년이야. 막 북한 막 그렇게 막 전쟁 난 뭐.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대꾸는 안 하는데,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남한이라 그랬죠. 그죠? 절대 안 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병제로 바뀌어 가야죠. 그치? 모병제. 지금 저기 뭐야? 지금 이란하고 어디야? 미국, 이스라엘 걔네 전쟁하는 거. 여러분들, 군사가 가서 공격하니? 아니잖아. 미사일 플러스 드론이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많이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줄여야지. 줄여야지. 그래서 모병제로. 저기 태국인가? 거기에 제비뽑기 한다며. 거기는 남자들 쫙 줄 서가지고 제비뽑기해서 그냥 OX야. O 나오면 군대 가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1년 군생활하는 건데 X 나오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고, 어떤 장병들 월급도 더 높이고, 그래서 진짜 군인하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가고. 왜 지금은 거의 전자로 싸우는 겁니다. 군인이 투입이 안 돼. 투입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씨. 전투력이 5위야. 감히 북한이 못 와. 걔는 못 옵니다. 오는 순간 걔는 지구에서 지워져요. 자, 2번. 자, A의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 이것도 잘 풀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풀었더라고. 자, 그래서 쭉 돌아다니 보니까 다 잘 풀었어요. 자, 기억 보니까 갑, 기초자산을 보유하죠. 왜? 갑이 매입한 거죠. 그렇죠? 매입한 건 기초자산이에요. 자, 갑이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은 뭐예요? 보상하는 역할은 보장 매도자가 하는 겁니다. 잘했어. 자, 니은이 뭐야? 을이네. 자,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 아니죠. 채권을 발행한 애입니다. 얘는 채권을 발행한 애예요. 자,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 맞죠? 병이고요. 4번이고요.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아니죠.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디귿 병이 보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손해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1, 2번 잘 풀었더라고. 자, 밑에 보시면, 자, 3번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해서 틀린 거예요. 실수해서. 이게 다 실수야. 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이것저것 적어놨죠. 자, 기초자산이 자, 위험하거나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높으면 자, CDS 프리미엄은 높다. 앞에 나왔던 인과를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자, CDS 프리미엄이 높다. 자,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가 보여요? 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신용 등급이 높은 거. 이걸 순서대로 쭉 해야죠. 그죠? 그럼 CDS 프리미엄이 높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그걸 묻는 거니까. 맞죠? 이해가죠? 자, 그럼 1위가 AAA입니다. 그렇죠? 2위가 AA-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게 4위고요. AA-2위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가 3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그 관계를 끌고 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보니까 자,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지, 그지?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 자, 먼저 자, 거기 보시면 자, BBB가 다 1위야. 맞습니까? 3개짜리가 1위잖아, 무조건.
그럼 2위는 뭐예요? BB 플러스 BB 플러스네. 그렇죠? 얘가 2위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즉 BBB가 가장 높은 거고요. BB가 낮은 거니까 자 신용 등급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야, 그지? 맞습니까?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자 보장 매도자 즉 기초 자산의 위협이 클수록 CDS 프리미엄이 크다. 자 결국 자 2위 돼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잖아. 보이지, 그지? 2위 이렇게 순서로 잡아냈으면 잘 잡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앞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보험인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보험은 아주 길게, 특히 3번 문제가 극강입니다. 거기 보이니? 정답률 29%. 잠깐만. 이거를 제일 처음에 할 걸 그랬나? 처음에, 잠깐, 뒤에. 그래요. 자, 다음 주에 풀어주더라도,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다 한 친구는 손 드세요. 선생님이 이게 다, 해왔으니까. 여기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자, 요게 되게 헷갈리거든, 얘들아. 요걸 잘 잡아줘야 되고, 수식이 좀 많이 나와요. 수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그거를 한 곳에 정리해야 보여요. 알겠죠? 한 곳에 정리해야 보이고요. 자, 팁만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이것은 공정한 보험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공정한 보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거고, 수식과 그 관계를 체크해야 돼. 수식과 관계. 자, 시작!
어차피 이건 한 15분, 16분 정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풀었어. 아주 선생님이 그 뒤에 문제까지 다 해놨거든? 이거 필요한 거. 자, 해설 강의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3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3번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야 풀 수 있어, 사실은. 보자. 복잡하지? 한번 봐봐. 답푼 친구 선생님이 모의고사 드릴게요. 지금 잘 풀고 있지, 너희들? 잘 풀고 있어야 돼. 이거 원래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줄게. 자, 이번에 오늘 바탕 모의고사. 한 번에 쭉 그 화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저기 이제 방학이나 이제 9월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시간 재서 풀어야 돼. 알겠지? 다 풀었어. 자, 얘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안 받은 사람 없지, 그지? 안 받은 사람 없고. 자, 다 풀었네. 한번 봐봐. 자,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4시 만에 끝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게 그만큼 빡세요. 그래서 집에 선생님 그 뒤에 거기 뒤에 쭉 정리해 놨잖아. 따로 거기다 또 적어 놨거든, 선생님이. 그걸로 푸는 거야. 그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분석해 가지고 오세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특히 거기 좀 팁 하나 드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보험금분의 보험료인데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면 보험료율도 오르고 사고 발생 확률도 오른 거고. 그러면
저기 밑에 보니까 저 밑에 이거죠. 뭐 보험료 총액과 어디 별표 친 거 보이지? 밑에 세 개 여기 세 개 별표 친 거 보여? 이게 뭐의 조건이야? 공정한 보험의 조건인 거야. 이해가죠? 요거 다음 시간에 쌤이 해설 강의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주 괜찮은 너무 어려워. 사실 아이들에게는 좀 많이. 그래서 보험금, 보험료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언급했죠? 내는 건 보험료, 받는 건 보험금. 그렇죠?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보험 얘기도 좀 말씀드릴게. 자, 가방 싸세요.